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지금 관저로 이제 진입하려고 영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새벽부터 계속 이제 이 현장에 있는 유튜브 영상이나 보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들고 간 영장이 지금 불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도 그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 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부장판사가 그 잘못 발부한 거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징계해야 된다. 징계위원회 열어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지금 위법성 논란이 있는 영장을 들고 가서 지금 체포하겠다, 또는 압수를 좀 하겠다, 뭐 수색을 하겠다, 이런 건 너무 오바이도 너무 지나치는 오바죠. 예, 지나치는 오바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제가 현장 그림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데요. 지금 애국 국민들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청 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도 저녁 방송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반응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수처나 또는 이런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현장에 나와 있다. 그리고 많은 젊은 2030 세대들, 특히 여성들도 많습니다. 캐리어 같은 걸 끌고 나와서 거기서 아예 그냥 밤늦게까지 있으려고 자리 까는 그 매트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담요 같은 것도 있고, 캐리어 안에 이런 뭐 여러 가지 핫팩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공수처에서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한강진역,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현장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강진역에 내리시면 바로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가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올라가시면 그 육교가 중간에 이 버팀목이 없어요. 받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를 건너보신 분은 알겠지만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한강진역 다음 역에 내리세요. 버티나무역인가? 거기 내려가지고 거꾸로 걸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걸어 내려오시면은 집회 현장 제일 꼭대기로 오게 되거든요. 거기는 또 화장실도 이 경찰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로 이 육교를 건너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진역 화장실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과정에 육교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 갈 때부터 한강진역 그 다음 지하철역에 내리셔서 내려오시고, 내려오는 길이 이게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려오시고 제일 그 집회 현장 제일 윗부분에 경찰이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그 화장실 이용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은 그 육교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저쪽 한강진역 쪽으로 가는데 줄을 엄청 섭니다. 거의 뭐 한 10분 이상은 줄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이제 가본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화장실은 그 집회 현장 제일 위쪽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지하철역도 한강진역보다는 그 다음 역, 버티나무역인가요? 제가 지하철역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되도록이면은 많이 몰리는 걸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버티고개역에, 저도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지금 장비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바로 갈 겁니다. 버티고개역에서 내려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게 더 수월합니다. 예, 붐비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깝고. 자, 오늘 저는 이 썸네일에 나오는 것처럼 을사년 강교한 뱀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강교하죠. 굳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에도 나오죠. 이 뱀은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류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 뱀이란 동물은 굉장히 강교하면서도 굉장히 또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뱀에 잘못 물리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참 이게 뱀띠해라서 그런지 강교한 뱀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해봅니다. 특히 경제 관료 세력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을 대거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관여하는 또는 멘토링 한다고 하면서 부추기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의 이 억지 영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의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서 지금 공수처가 그 영장 소위 말해서 종이 들고 가서 지금 관저 열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장 자체가 지금 위법적이다. 위법적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공수처가 지금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제대로 된 영장을 가져와야지 위법적인 또는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영장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보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어떤 곳, 가령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그 관저에 있는 사람, 특히 대통령, 체포를 하려면 그 관저의 주인장인 대통령이나 또 관저를 관리하는 책임부서, 즉 대통령실이겠죠. 거기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재판부나 공수처장 스스로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세상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고 아노미가 벌어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도 그 영장을 들고 영장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종이잖아요. 종이 하나 받아온 거잖아요. 그거 들고 문 열어라 하는데 상대방에서 야 그거 위법적인 영장이잖아 라고 하면 답변이 궁색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올가매었던 사실. 왜?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잡아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란죄 프레임을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문재인 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조치로 인해 가지고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수사 주체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또 걸어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YTN이나 지금 현장 그 방송을 보면 공수처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관저 앞으로 일단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저에서 문 안 열어주면 그냥 돌아오는 거죠. 지금 공수처 관계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도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이 영장의 위법성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순영 부장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예외를 둔다고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경호처의 방패, 즉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110조, 111조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순영이라는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억지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 저 부장판사 빨리 저거 징계해서 파면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한 사람이 팩트가 뒤틀린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지금 나라에 이런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잘 준수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요인이 작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잡아 넣어야 되잖아. 오늘 이 공수처 관계자들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보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씨를 체포하는 과정이 연상이 됩니다. 그때 결국 총장 공간으로 장교들이 가죠. 1단의 군인들이 가죠. 뭐 하나회 소속에 가서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총격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오늘 저 관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의 죄가 없이 총장을 체포하려 오다가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장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 영장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판사라는 자가, 그것도 영장 전담 판사라는 자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 규정을 한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전 관저 모습이라고 나오는데 관저 쪽으로 뛰어가는 저런 모습이 있는데 저건 아마 경찰인 것 같은데요. 경찰 80여 명이 관저를 진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경찰이 또 동원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말에 따르면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권이 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나? 현장에 투입하는 경찰에 대해서 지휘할 권한이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저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들 내부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블라인드 게시판 이런 데 보면은 그 현장에 가서 지금 뭐 체포 임무를 맡거나 뭐 하는 그런 경찰관들 조심해야 된다. 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불상사가 나게 되면 경찰관이 독박 쓴다.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 다 책임을 뒤집어 쓴다. 이런 소리죠.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체포영장 가지고 관저를 지금 압수수색 하겠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오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제스처다. 그래서 지금 밖에는 많은 집회 현장에 저분들이 애국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이번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가하다. 이런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시간 넘게 공수처가 영장을 들고 가서 대치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등을 위주로 보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일보 어제 오후 기사인데요. 윤 체포하라며 판사가 칼 주고 공수처가 칼 춤춘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 담당 판사 이순영이는 형사소송법 적용 제외. 이 영장을 적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 저 사진은 오동훈 공수처장이죠. 그 사진 위쪽을 좀 보여주시면 서브 타이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담당 판사 그렇고 민주당이 내란죄 선동에 판사, 수사기관, 언론까지 들러리다. 공수처 수사도 판사의 영장 발부도 위법하다. 무효화해야 된다. 온 나라가 야당의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에 덫에 걸렸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조동근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날뛰는데 판사가 맞장구를 쳤다. 이런 게 바로 내란이다.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내란 부역자들의 음모다. 마녀 사냥식 선동으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원영석 변호사의 이야기는 공수처에 적법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도 무효 라는 어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과 관련해서 원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리고 원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 공문을 보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등등 경고했다고 밝히면서 위법한 수사는 공무라고 할 수가 없다. 위법한 수사는 공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인데요. 오늘 사설입니다. 사법질서 망치는 이순영 부장판사 징계하라.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 대구 고검장이죠. 형법 어디에도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적시하는 규정이 없다. 이번 영장은 불법 무효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이순영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 사실 이번 이 영장 청구가 처음부터 문제점이 제기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공수처에서 공표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범죄 자기들이 봤을 때 도둑놈을 잡으러 가요. 수사기관이 예를 들면 도둑놈을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면서 언론에다 대놓고 야 우리 홍길동이라는 저 강도 절도범을 잡으러 간다고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의자 도망가겠죠.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걸 언론에다 공개해버렸어요. 그 말은 언론이나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지금 공수처는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원영석 변호사 지금 비판처럼. 그런데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이 하지 않고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왜 했냐는 거예요. 왜? 결국은 보세요. 영장 발부됐죠. 그 발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법 연구의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라는 거예요. 이미 다 짠 거죠.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보면 다 짠 거죠.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잡아넣겠다는 이 시도 자체가 이게 오히려 반헌법적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 쇼핑하듯이 영장 청구하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도 이렇게 제외한다고 하고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사법질서 망치는 이순영 부장판사를 즉각 파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 정치꾼으로 변질되고 있는 우리 경제 관료 세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상목이라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국무회의 나온 어제 내용들을 보면 어느 국무위원하고 상의도 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공개되는 부분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그 시간에 헌재 재판관 2명, 정계선, 그 다음에 한 분이 조한창 해서 임명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는 걸 보면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앞에 나왔던 그 현장 그림을 보니까 뭐 체포조로 보이는 어떤 남성들이 뛰어 올라가는, 관저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잠시 나왔는데, 아마도 관저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 체포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시죠. 공수처의 뭐 영장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도깨비 방망이만 들고 오면 다 열리는 겁니까? 경호처 저지에 관저 정문을 뚫고 진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최상목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며칠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 지나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연합뉴스 기사 한번 봅시다. 중앙일보 기사부터 볼까요? 최상목 재판관 2명 결단 뒤에는 이창용 조언이 있었다. 이 이창용이 누구냐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왜 갑자기 이 사건에 등장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큰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한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의 재정, 국가의 돈을 풀거나 하는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인데,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에 돈이 많다 이러면 금리를 올려서 은행 쪽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이런 통화정책,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수장과 통화정책의 수장이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시정책을 관리하는 최고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거든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최고의 수장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 2사람이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로서 만났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이 이 최상목이 이번에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그 멘토링을 했다. 멘토링을 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행 총리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같은 이런 걸 멘토링을 해야지, 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그걸 멘토링을 왜 했겠어요? 여기 보면 그 이제 이해가 되죠, 사후적으로. 최상목이가 그때 뭐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고 경기 예측이 불안해지니까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바로 이창용이가 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간부가 말을 더 하지 말랬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다.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할 때는 최 대행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국무위원들은 그런 비판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 또 최상목 대행은 공직자로 차후에 나중에 매우 크게 평가받을 것이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최상목이 그때 처음에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경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멘토링을 받고 헌법재판관 2명을 추가 임명해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죠.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이창용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유일보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목 적극 두둔한 이창용. 경제 고려한 결정이다. 이 기사의 맨 밑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평소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경우도 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 10월에 부동산 시장과 학군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특정 지역의 교육 인프라 수요를 자극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통화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구조까지 관여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 대통령 선거 나올 거예요? 제가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뭐 정치 바람 들었습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래서 이런 멘토링이 최상목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만드는, 즉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갔을 때 6명의 헌재 재판관이 있었다면 이 6명 중에서 6명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이 6명 중에서 1명만 반대를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건은 기각이 되는 것이었는데, 최상목이가 2명을 더 집어넣음으로써 8명의 헌법재판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즉 직접적으로 파면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단두대에 올라가라고 슬쩍 밀어붙인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래서 요 직전의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는 장관급 이상의 인사를 절대 하지 않았고,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자리에 1명도 탄핵 심판, 즉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했다고 했잖아. 이게 정석이죠. 이게 정석인데 최상목이가 지금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집어넣은 이유는 결국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의 멘토링 때문이다. 이창용 멘토링 때문이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왜 정치를 하죠? 온당치 않은 거죠. 한국은행은 금리와 물가를 생각해야지 왜 정치를 하죠?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 대통령 선거 나올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국무위원들한테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 뭐 연합뉴스 보도 보면은 막 나무래요. 이창용, 최상목 비판 국무위원회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 당시 그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김문수 장관,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등 법제처장 등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무위원들 타이르는 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오바죠, 오버. 이것도 오바죠.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 무슨 고민? 본인의 말 한번 봅시다. 무슨 고민?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해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다른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결정, 즉 헌법재판관 2명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면 헌법재판관 추천하면 우리 경제가 화랑이 됩니까? 추천 안 하면 우리 경제가 그냥 급추락합니까? 이게 다 궤변이에요. 궤변. 결국은 뭐예요? 본심을 숨기고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그냥 잘라내려고 하는 거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거 아닙니까? 그게 본심 아니에요? 결국은 본심을 숨기고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해야만 우리 경제가 뭐 좋아지고, 그럼 헌법재판관 지금 2명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경제 좋아집니까? 실업률 해소됩니까? 물가가 안정이 됩니까? 국제 유가가 안정이 돼요? 이게 바로 경제 관료들이 정치화되면 이런 부작용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 심판에서 파면될 수도 있고 다시 기각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최상목, 이수영 영장전담 판사,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한 명 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왜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판에 끼어드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비극. 결국 자기가 멘토링해서 최상목으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차도 살인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죽여버리는?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또 탄핵이 이어지면 과연 정부가 작동할 수 있느냐? 정치적 위험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근한 대응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상목이를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솔직히 말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빨리 잘라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저게. 네? 말을 왜 그렇게 비비고 와서 어렵게 하지? 제가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조금 올해가 뱀의 해잖아요. 뱀의. 을사년 강교한 뱀 세력의 등장이라고 썸네일 한번 잡아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죠. 아주 간사한 그 기교, 이게 간교잖아요. 또는 뭐 간지라고도 합니다. 간사한 지혜. 이 강교한 뱀 같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정치꾼으로 변신한 경제 관료 세력들에 대한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저기 현장에서 지금 현장 그림 또 보면 설명드리면 지금 사람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기 나오는 굉장히 흥분하고 대한민국 나라가 이거 망한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애국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절단 나든 말든 그러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면은 우리 경기가 그러면 금세 좋아집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됩니까? 응? 그건 다 허울뿐인 궤변이고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몰아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절차적 타당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상 문제없이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현직으로 복귀되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여론재판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죠. 여론재판으로. 거기에 한국은행 총장 이창용이가 개입한 거라요. 지금 보면 멘토링을 한 것 같은. 아주 우려스러운 지금 장면이 새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한번 보죠. 중앙일보에 윤체포영장 집행에 숨죽이는 여지도부, 내부에서는 당당하게 수사 임하라,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2명의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비대위 회의 직후 신동욱 수석 대변인,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위쪽입니다. 위쪽. 신동욱 거기 있죠. 두 번째 문단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 쭉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하면은 신동욱은 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동욱은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단수 공천 받아서 강남 지역에 당선된. 그죠? 그런데 정치인은 정치인의 메시지를 내야 되죠. 판사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거 판사들이 하는 소리죠. 신동욱이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정치인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때문에 지금 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영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그 영장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국민들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예를 들자면 이 불법 영장 집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판사 같은 소리를 하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공수처가 영장 들고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수석 대변인, 비대위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가 한다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누가 모르나? 수석 대변인이 강조하면서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잖아. 폴리티컬 메시지. 그리고 또 이럽니다. 영장 집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장사 끝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106명의 국회의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회 현장에.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끝났어. 장사 끝났어. 이거지, 지금. 그나마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그나마 정치인 발언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국정 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의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정치인 발언이죠. 이재명이 본인의 그 공직선거법 재판 받으면서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그 재판을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지금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2심 선고도 언제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맞죠.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배려 깊었던 사법부가 수사기관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고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사법 정의에 맞지 않다. 이 소리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되고 법 집행에는 국민 모두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나만 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국민의 말에 뭐 안철수가 뭐라고 하느냐. KBS 라디오 정창준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서 국가 원수로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좋겠다. 당당한 거 좋아하시네, 아주. 당당한 거.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또 신동욱이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조경태,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던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게 된다. 뭐 이런 거. 유승민, 그 처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예, 중앙일보. 네. 아니. 여체포영장 집행에 숨죽이는 여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에 숨죽이는 여당 지도부. 네. 그 밑쪽에 가면 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유승민은 또 뭐라고 하느냐.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서 시위대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자진 출두해야 된다. 이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잡아놓을 때도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응? 뭐 김상욱이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이는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일보 죄송합니다. 기사만 보면 국민의힘은 적어도 윤상현, 김민전 의원 빼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사가 다 끝났다. 이제 장부 정리 다 끝냈다.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비정한 정치판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광화문 집회에도 안 나오고 한남동 집회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다선의 윤상현 의원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주장을 했던 김민전 의원 정도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 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비정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다는 거는 되게 관심이 많죠. 다들. 그런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겠다는 이런 의지는 없고 그 대통령 알아서 하세요. 잡혀가든지 말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자, 조선일보에 오늘 오전에 이 방송 직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민주노총 윤석열 체포 철야 투쟁 지침. 민주노총이 경찰인가요? 민주노총이 검찰이에요? 민주노총이 공수처요? 아니면 민주노총이 군사경찰이요? 민주노총이 뭔데 윤석열 체포 철야 투쟁을 하지? 민주노총은 노동단체, 노동조합단체 아닙니까? 이 기사를 보면 민노총이 주말 철야 투쟁 지침을 내렸다. 오늘 오후 5시, 이건 어제네요. 어제 오후 5시에, 오후 7시에 민노총 참여연대 전국농민의 총연맹 등이 참여한 윤석열 즉각 퇴진 및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주간 집회에 참여한 뒤 철야 집회를 할 예정이다. 토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저녁까지 비상행동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민노총 주간 집회도 이어진다.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입니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나?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뭐가 설치니까 뭐까지 설친다고? 지금 공수처가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들고 좀 설치니까 민노총까지 설치는 거죠, 지금. 민노총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 또 SNS에 돌아다닌 거였는데 100% 확인됐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민노총 내부에서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해 경호처가 총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법상 총기 사용을 유도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일제히 진입하자 는 공지문까지 나더라. 이런 게 바로 내란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3일까지 오늘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이죠. 3일까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으면 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민노총이 아예 그 수사 지침을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경찰들 데리고 저 들어간 겁니까? 3일 민노총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 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불법 폭동을 선동했다. 민노총이 수사 지침을 내렸군요. 이런 식으로. 한남동 관저 안으로 지금 경찰 인력이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장 그림을 보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공수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철문 등을 안 열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다. 근데 그 공무라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이어야 되는데 그 영장 자체가 지금 위법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 언론들의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즉각 격리돼요. 즉각 잡아넣으라 이 소리죠. 그런데 여기 중간 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쏟아내는 궤변도 선을 넘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왜 궤변인지를 설명을 안 합니다. 즉 이게 그거예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가 왜 예외 규정으로 할 수 있는지,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이런 전행이 문제가 왜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설명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언론이라고 보기에는 참 딱하고 선전선동 매체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법질서 유린, 국민은 참담하다 라고 하면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비극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헌법이 지금 경기를 하는데 경기 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룰을 어긴 사람이 반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새가 큰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언론이. 그럼 그게 언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전체주의 세력에 소위 말해서 자기를 갖다 바치는 보도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언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또 기획기사까지 이런 걸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전에서 밀린 탓, 지지자 방패 삼아 진지전 나선 윤, 이런 또 기획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여론전에 밀려서 뭐 할 말도 못하고 탄핵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이 지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진지전을 나섰다. 이런. 또 조선일보도 이런 걸 뭐 사설은 안 썼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 뭐 이런 기획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깃발이나 뭐 진지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희한한 영장 하나 들고 와서 저런 식으로 경찰 병력, 경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관저를 압수수색한다?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에 있는 국민들은 이런 게 바로 내란 아닌가? 이런 게 내란 아니었는가?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에 지금 영장 집행하는데 한 150명이 투입됐답니다.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자, 오늘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오후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영장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그 입장은 유지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 병력을 저기 추가 투입해서 한남동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낸다. 현직 대통령을 끄집어낸다.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거의 내란 상태로 가는 거죠. 내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러분께 조간신문에 나온 뉴스들을 중심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이 아투TV 영풍의 뉴스 브리핑은 알기 쉬운 시사뉴스, 속 시원한 뉴스 논평으로 계속 서비스하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 마치고 이제 한남동 관저 앞 집회 현장으로 뛰쳐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